여러분, 저 돈아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강남 부동산의 리스크입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강남은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사람은 리스크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가격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년 기준으로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25억에서 30억 사이입니다. 30억이면 월급쟁이가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할까요?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60년입니다. 연봉이 1억이라도 30년입니다. 이 숫자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말해줍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떨어질 때 절대 금액도 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10%만 떨어져도 3억이 날아갑니다. 3억이면 직장인 평균 연봉의 6년치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올랐을 때 수익도 크지만 내렸을 때 손실도 엄청나게 큽니다. 많은 분들이 오를 때만 생각하고 내릴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리스크입니다.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대부분 대출을 납니다. 담보대출 비율, 즉 LTV 규제가 있어서 많아야 40%까지 나옵니다. 30억에 40%면 12억입니다. 12억을 대출받으면 이자가 얼마일까요?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만 4,8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최소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2022년에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많은 강남 투자자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갑자기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자가 갑자기 350만 원, 4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금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강남 아파트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론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손절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리는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내리는 추세이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금리 리스크는 강남 부동산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 리스크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는 순간부터 세금 폭탄이 시작됩니다.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보유세, 양도세까지 세금의 연속입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만 해도 몇 천만 원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가 더 높아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훌쩍 넘깁니다.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의 많게는 45%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억에 사서 30억에 팔아도 세금 다 내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분 있습니까?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논하는 건 절반만 번 겁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세금 규정은 언제든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엄청나게 올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금 정책도 바뀝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강남 보유자들이 받을 세금 부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는 인구 구조 리스크입니다. 대한민국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 합계 출생률이 0.7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후에 집을 사야 할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강남은 달라. 강남은 수요가 항상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견고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가 줄면 강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를 보십시오. 도쿄는 일본에서 가장 수요가 견고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일본 전체 인구 감소는 도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이 20년 전에 겪은 일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구 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둔감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30년 뒤 강남 아파트를 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5번째는 공급 리스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은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강남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공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지금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동구이긴 하지만 인근 지역입니다. 무려 12,000세대가 넘는 반지가 공급됐습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때 주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도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계속되면 강남 인근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면 희소성이 줄어듭니다. 희소성이 줄면 가격 상승 압력이 약해집니다. 게다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담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단지는 분담금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령 조합원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6번째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입니다. 강남 부동산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됩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2022년이 보여줬습니다. 또 중국 경제 상황도 변수입니다.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 수출이 줄고 경제가 둔화됩니다. 경제가 둔화되면 소득이 줄고 부동산 수요가 감소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외부 충격은 언제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글로벌 경제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7번째는 정책 리스크입니다. 부동산 정책만큼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수십 번의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투기 지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등등. 다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보더라도 이 제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셨을 겁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도 실거주 의무가 붙으면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정책 하나로 투자 전략 자체가 무너집니다. 여기에다가 임대차 2년 계약 연장,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정책도 강남 임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수익률을 계산했는데 정책이 바뀌면 수익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책 리스크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8번째는 환금성 리스크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만큼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급하게 팔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됩니다. 경매 시장에 나온 강남 고가 아파트들을 보면 여러 번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매수자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버튼 하나로 팔 수가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고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없으면 결국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금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남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9번째는 임대 수익률 리스크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임대로 돌렸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30억 아파트의 전세가가 보통 15억에서 20억 사이라고 해봅시다. 월세로 돌리면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이 6천만 원에서 7,200만 원입니다. 30억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겨우 2%에서 2.4% 수준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라면 예금이 더 낮습니다. 대출 이자가 4%만 임대료로 이자도 못 갚습니다. 순수 임대 수익으로 보면 강남 아파트는 투자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 투자는 임대 수익이 아니라 시세 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완전히 마이너스 투자가 됩니다. 10번째는 심리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집단 심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모두가 오른다고 믿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모두가 떨어진다고 믿을 때 가격이 떨어집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 공포에 휩쓸려 고점에서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2022년에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집단 심리에 휩쓸리면 항상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팝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돈아빠는 강남 부동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학군, 인프라, 직장 접근성, 벌랜드 가치, 이 모든 것이 강남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살 때 상승 시나리오만 생각했습니다. 하락 시나리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지니까 라는 믿음 하나로 모든 리스크를 무시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2022년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절하고 나간 사람, 이자 못 버텨서 경매로 넘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회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투자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버티려면 리스크를 알아야 합니다. 리스크를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투자자만이 위기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럼 강남 부동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대출을 최대한 당겨서 강남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만큼 손실도 키웁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강남 아파트도 결국 손절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만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조언은 진짜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실거주라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냉정하게 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이 2%도 안 나오는 자산에 몇십억을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강남 말고 다른 지역도 보라는 겁니다. 강남이 아니더라도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더 높고 리스크는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강남에 집착하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시야를 넓게 가져가십시오. 네 번째 조언은 현금 흐름을 항상 확인하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그건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자, 세금, 관리비를 다 내고도 임대료가 남아야 건강한 투자입니다. 강남처럼 가격이 비싼 곳에서 현금 흐름 플러스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5번째 조언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금리가 3% 더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20%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은 리스크가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가격 리스크, 금리 리스크, 세금 리스크, 인구 리스크, 공급 리스크, 글로벌 경제 리스크, 정책 리스크, 환금성 리스크, 수익률 리스크, 그리고 심리 리스크까지 10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동시에 터지면 강남 아파트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이 그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강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고 그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고 해서 단기 하락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대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십시오. 세금을 다 내고 나서도 수익이 남는지 계산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 모든 게 충족된다면 그때 강남 투자를 고려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섣불리 강남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평생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저 돈아빠는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는 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저 돈아빠였습니다.